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본다면 꽤나 무섭고 두려운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상승 추세라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0%대를 찍는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지난 9월에 10.5%, 10월에 17.2%, 11월에는 19.8%를 찍더니 자 12월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3.9%로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17점 혹은 10.5% 간신히 두 자릿수를 찍었었는데 자 어느덧 20%대 중반 혹은 30%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추세를 산술적으로만 적용하면 내년 1월에는 20% 후반대 그리고 2월에는 마의 30% 지지율을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왜 상승하고 있을까요? 우선 반문재인 현상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말기 차기 대선으로 세간의 관심이 옮겨가는 이때에 누가 과연 현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가장 유력한 정치인 혹은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유력 인사 가운데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게 마련입니다. 자, 이런 현상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가 받고 있느냐? 윤석열 총장이 가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의 변변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측면도 강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차기 대선 주자, 그들의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2%, 3%, 심지어는 1% 수준을 맴돌고 있는데요. 자, 예컨대 유승민, 오세훈, 나경원 등등 이런 후보가 과연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자,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존의 구태의연한 정치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그리고 그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호감이 상당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런 어떤 정치적 변화, 정치적 혁신을 만드는 그런 체질이 아니다. 그런 거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에는 매우 어려운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나마 지지율이 5% 전후로 나오는 야권 후보로는 홍준표와 안철수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이 두 사람은 출마를 했었고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받은 바 있는 정치인. 자, 그래서 지금의 5% 정도의 지지율은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니지요. 자,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차기 대선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선에 나간다 할지라도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희박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때리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 그 와중에 윤석열이 탄압받고 공격당하는 모습. 자, 그래서 국민은 윤석열 총장을 더 호감을 갖고 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을 탄압하고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오히려 정치적 입지가 커지는가 하면 지지율이 1위에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김두관이나 최강욱 같은 민주당 혹은 민주당 아류의 정치인들은 이 윤석열 탄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치적 식견이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까지 사실상 보장이 된 상황입니다. 12월 24일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 윤석열의 손을 재판부가 들어줬습니다. 정권을 향한, 즉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윤 총장은 이제는 권력을 상대로 명운을 걸고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도 지금 팽배한데, 자, 그렇다면 내년 초에는 윤 총장의 대세론이 형성이 되고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그 여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게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대체적인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7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쯤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측과 윤 총장의 연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눈에 띄는 유력 정치인으로는 차기 서울시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물론 퇴임을 한 이유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 정도가 살아남아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상승 과정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은 수도권과 충청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부동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몰표를 주는 그런 현상이 연출돼 왔던 곳입니다. 자, 이런 수도권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세가 좋다는 것은 중도 유권자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석열 쪽으로 좀 다가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비교적 견고했던 서울 외곽지역과 그리고 경기 인천지역, 자, 이 지역에서도 윤 총장이 이재명을 제치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라섰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낙연 지금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이 강고한 지지 지역이었죠. 아주 이낙연이 초강세를 보였던 지역인데, 자, 호남에서조차 이낙연 지지세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윤 총장 효과가 호남 민심까지 흔들고 있다는 이런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때리기에 역풍을 맞고 있는 곳이 또 있죠. 네,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던 문재인은 리얼미터 조사로는 연일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는 59.7%로 나타났고요. 긍정평가는 고작 36.7%. 자, 이것도 지금 추세상 보면요, 지금 60%를 훨씬 상회하는 지표로 부정평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긍정평가도 조만간 30%대가 무너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30대에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 지난 12월 24일, 이날 문재인의 1일 지지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볼 때 문재인의 추락은 윤석열 죽이기에 대한 역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29.3%를 기록했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33.8%, 양당의 격차가 4.5%로 벌어진 것, 이건 여러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처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오차범위 밖으로 뒤진다, 그거는 정말 못한다, 민주당 정말 엉망이다, 개판이다, 이런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상 국회를 독주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실어줬지만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일반론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수처라든가 이런 입법 독주를 감행한 것이 단순히 정치적 유불리였을 뿐이지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입법이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와 민주당의 더 큰 걱정거리는 향후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반전 카드가 딱히 없다는 겁니다. 자, K방역은 사실상 무너졌죠.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온전히 문재인 정권 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내년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여타 다른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어떻습니까?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말이죠.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에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할 줄 모릅니다. 흠결 많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자질과 인성으로 볼 때 장관을 할 사람은 아니죠.
자, 여기에 탈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인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녀석은 버젓이 기업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말이죠.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지율이 추락할 일만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수 우파 진영에서 한 가지 우려할 만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한편으로는 전체주의, 독재적 발상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이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유는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천부인권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과거 역사로 인해서 어쩌면 단체를 위해서 개인이 좀 희생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가 용인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파 진영은 자유와 민주라는 두 개의 축을 목숨처럼 수호해야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권력을 쥐은 자들이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감히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